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뭐 테슬라랑 미국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미국 주식이 지금 상반기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이 18% 올랐고요. S&P 500이 상반기 마무리하니까 14%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막판에 좀 하락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뭐 보면은 지금 구글이나 메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매그니피션트 7이죠. 이 종목들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정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뭐 테크주들이 엄청난 지금 랠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반기까지 가는지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지금 보니까 3대 지수를 지금 보니까 나흘 만에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기준을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제 상승률이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지금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연준이 9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 지금 기대감이 강화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차익 실현을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보면은 지금 하락한 이유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후반 막판에는 지금 S&P 500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오르다가 이제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상승세를 주도했던 거는 역시나 인공지능 AI 테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었죠. 상반기에 보면 상반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8%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이 올 상반기에 14.4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AI 관련주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시총이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다우만 상승률이 3.79로 낮았다. 그래서 다우만 조금 상승 지수가 낮았고 기술주 테크주 중심인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계속 지금 테마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국제유가는 지금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9월 인도분이 전일비 대비해서 배럴당 85달러 0.3%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원유는 지금 조금 국제유가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표가 지금 낮게 나왔잖아요. 지금 2.6으로 나왔죠. 지금 예상치랑 부합하게 2.6으로 나와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했구나. 그래서 이게 뭐 월가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PC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물가 지수에 거의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연준에서 이제는 조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연준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또 급격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좋은 쪽이 어디냐면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상품을 많이 사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 이런 경기가 조금 죽는 거를 바랬는데 의외로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이 대선을 위해서 증시를 더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하고 있는 QQQ나 TQQQ는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할 때 사주면 좋긴 한데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제 18% 마이너스 18%까지 올라와서 예전에 뭐 70%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모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조금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추천드리자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냥 레버리지 말고 그냥 본 ETF에 그냥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오면은 3배 레버리지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은 들어가기 이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왜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후티 반군을 처치한다. 뭐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해서 뭐 다 휩쓸 것처럼 지금 뭐 예전에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미국 항모가 가서 다 휩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후티를 몰아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후티가 견제라고 하죠. 홍해랑 지중해 선박들을 계속 미사일로 견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슈퍼 파워는 아닌가. 뭐 전지전능하게 전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군대는 아니구나 이런 게 조금씩 점점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선업도 쇠락했잖아요. 미국이 보면은 군함 건조가 비상이고 K조선이 힘이 실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냥 함정 규모만 봐도 여기 한번 보세요.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 중국이 59%, 한국이 23%, 일본이 13%, 미국이 0.03입니다. 미국이 이만큼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건조 능력이 이제는 이만큼 쪼그라들었다. 지금 중국이랑 이게 많이 차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참 조금 걱정이다. 미국이 슈퍼 파워라고 계속 했었는데 점점 뭔가 내려오는 분위기다. 이 제조업 이런 데서. 그리고 특히나 보잉도 이게 웃기는 게 요즘 보잉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최근에 자사 항공기에 사용된 티타늄 합금이 지금 표준 이하, 품질이 표준 이하라고 밝혀졌다. 원래는 이 합금은 중국 회사인 산시성 홍원 항공단조 기술회사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중국 기업들은 2019년에 티타늄 합금을 튀르키예인들에게 판매를 했고요. 터키인들은 이탈리아에게 재판매했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재판만 됐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티타늄 합금은 자격을 갖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어디서 잘못됐냐면 이탈리아 애들이 여기서 지금 약간 바꿨다 합니다. 왜냐 이탈리아인들은 가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터키인과 인도인으로부터 티타늄 합금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중국산 티타늄 합금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고요. 인도산 티타늄 합금을 미국인들에게 팔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산 지금 인도에서 생산한 티타늄 합금이 이제는 거기 보잉으로 배치가 돼버려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인도산 이 티타늄 합금은 알루미늄을 좀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섞어서 이렇게 유통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품질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죠. 이게 설령 이탈리아 애들이 이렇게 속여서 티타늄 합금을 인도산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유통을 했을지라도 이걸 보잉에서 잡아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뭐 엔지니어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부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이 점점 제조업이 이게 조금 다시 제조업을 들여와서 다시 번영할 수 있을까? 워낙 지금 제조업은 다 다른 나라에게 내주고 자기들은 편한 이 기축통화를 주축으로 한 이런 금융산업만 너무 키운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약해지니까 결국에 혹시나 유사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전투기나 전함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런 의문을 이렇게 동식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올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선 토론 봤잖아요. 미국의 어제 대선 토론을 봤는데 야 진짜 미국도 뽑아줄 후보가 없구나. 이 바이든도 보면은 진짜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좋은 인물도 아닌데 트럼프가 훨씬 좋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도 트럼프가 거의 66%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의 이런 수장이란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바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시스템적으로 뭐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수장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게 걱정이다. 그래서 저는 점점 지금 미국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저희가 위주로 투자하고 있지만 금이랑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 ETF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가져갈 수 있으면 조금씩 너무 뭐 많은 비중 말고 한 5%에서 10% 내외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가져가는 것도 분산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미국이 우리가 뭐 살 때 동안은 계속 뭐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노마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 노마 시대 때. 근데 미국도 모릅니다. 진짜 미국도 왜 그러냐면 로마도 예전에 세계 패권을 유지했었고요. 네덜란드도 세계 패권을 유지했었고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다 그렇게 했다가 다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요즘 세대는 빨리 변하니까 예전이랑 다르게 더 빠르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바이든이 지금 대선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주식을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채 발행을 계속하고 국채를 계속 재무부에서 찍어내면서 돈을 푸는 거야. 돈을 푸니까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미국장으로 가면서 미국 주식에 이런 펌핑을 하겠죠. 버블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적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계속 올라가는 게 다 이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든 증시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 혹시나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 후폭풍이
터지지 않을까, 이 부채가 이런 많은 부채 문제나 국채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걱정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뭐 국채 세배 레버리지 뭐 TMF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TMF를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매력 있는 상품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세배 레버리지 할 거면은 그냥 지수 추종 세배 레버리지가 더 수익률도 높고 장기로 모아가기도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중국에서 판매가 살아나려고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무지에서 다시 또 이런 영업직 직원들을 재고용하려고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의 경영진, 샤오펑 회장이죠.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서 테슬라 FSD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해보면서 와 진짜 좋다, 이렇게 발전했을지는 몰랐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테슬라 이런 자율주행에 관해서요. 그래서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하면은 라이벌이 없겠구나, 우리 샤오펑도 테슬라에 이렇게 대적할 만큼의 기술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야 진짜 이거 테슬라가 지금은 저점 아닐까요? 저점이고 이제 8월 8일날 FSD가 나오고 그러면은 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또 우리 뭐 서학개미들의 또 사랑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뭐 차이나 전기차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샤오펑이 미국에서 테슬라 FSD를 테스트한 후 샤오펑 XOS 5.20 2.0 이 지능형 조종석 및 운전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NGP, 그러니까 샤오펑의 이런 자율주행이거든요. 시내 자율주행이나 뭐 시리, 샤오펑 상호작용, 뭐 새로운 기기 이런 거를 정식으로 7월에 OTA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 중국이나 이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의 개념이 역시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28일 중국 AI 중국 AI 갈라에서 샤오펑 있잖아요. 샤오펑 G6 차량이 완전한 AI 기반 음성 제어 주행을 사용하여 8분 57초 만에 모바일 회전 챌린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을 음성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서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도 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1, 2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2등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어떻게 가라, 어떻게 추월을 해라,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들이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보인다. 미쳤습니다. 이렇게 추월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추월하는 게 이게 다 음성으로 테스트를 해서 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야, 이런 거 보면서 8분 57초가 걸렸다, 이거 하는데 이렇게 딱 맞추는데 8분 57초가 걸렸다. 야, 이런 거 보면서 가짜는 아니구나, 이 자율주행 기능이 진짜 중국에서도 계속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리오토도 지금 OTA를 통해서 지능형 주행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내부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런 뭐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5일 날에 뭐 지도가 없는 NOA 이 자율주행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리오토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비아디를 또 얘기해야겠죠. 제가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그냥 개별주로 테슬라랑 전기차주 있거든요. 테슬라랑 비아디를 투자하고 있어요. 비아디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점에 잘 들어가서 비아디가 지금 최근 브라질에서 비아디 킹을 출범하면서 큰 달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DMI 하이브리드,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로 730마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km 넘지 않나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아디가 무서운 게 뭐냐면 브라질에 이런 전기차도 수출하지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의 전기차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앱이나 이런 걸로 충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인프라를, 태양광 발전이 있죠,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 배터리, 가정용 저장 배터리도 있고, 충전소 이런 것까지 다 비아디가 하니까, 이런 충전 이런 것까지 비아디가 해버리니까 전체 이 전기차와 친환경 시장을 중국이 장악할 수가 있다. 이 브라질에 있는 친환경 이 인프라 시장을 다 중국이 장악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거의 여기를 지배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남미
북미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 아세안 이쪽에 비아디와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전기차에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꾸준히 투자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런 게 잘 되면은 많이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비아디는 자체 충전기 네트워크를 브라질에 도입해서 60kW, 120, 그 다음에 150, 180 DC 충전을 지원한다. 210까지 그리드 제로를 활용해 비아디 충전, 그리고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스마트 E 유럽 2024에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무니크 독일하에서 비아디의 최우수 브랜드 PV 스토리 유럽, 뭐 이게 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차지했다, 이 충전 이런 배터리가 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합니다. 2015년 비아디 배터리 박스 시리즈는 전 세계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되었으며, 완벽한 안전 기록으로 100만 대 이상이 설치됐다, 100만 개 이상이 설치됐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그러고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서 이 사람이 조는지 안 조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할 때는 조는지 안 조는지 사람의 눈을 보고 표정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개인정보가 어떠다 저떠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운전자가 지금 하품을 하거나 이렇게 졸린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포장을 보면서 주의 산만하거나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 위험에서 알려주는 이런 DMS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으로 알려준다. 그런데 사생활 보호를 하려면 이 물리적인 버튼을 이렇게 올리면은, 커버를 올리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이 양왕 브랜드에서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걸로 뭐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버튼으로 안 나오게 보장을 하고 있다. 카메라가 슬라이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 평소에 주행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조는지 안 조는지 이런 걸 경고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덴자가 지금 오늘이죠, 오늘 29일 10시에 전국적으로 지금 소프트 맵이랑 하이웨이 NOA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2에 아이다스 배포를 해서 비아디 자율주행이 지금 테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맵레스라고 해서 맵이 없는,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 시티 노아를 지금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런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섭다. 지금 비아디의 지금 자율주행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덴자 시리즈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비아디의 이 스틸 자율주행 또 기술, 이게 덴자 시리즈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무섭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핸들을 놓아도 알아서 이렇게 자율주행에 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게 샤오펑도 되고 하웨이도 되고 여러 업체들이 이런 자율주행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의 이런 기술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테슬라까지 이제 자율주행을 테스트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 자율주행 발전도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요, 더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더 무서워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는 진짜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이 차이가 발생을 해버린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이제 증시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까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전기차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시에 지금 발표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기술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비아디가 지금 여기 지금 그리드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대단해요. 비아디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매직큐브라고 해서 고급 배터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극한의 추위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이게 화재나 단락, 지진 및 기타 복잡성을 견딜 수 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디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간 947GWh의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CO2 배출량이 몇 톤이야? 600, 800, 9,000톤? 그러니까 68만 9천 톤이죠. 9천 톤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제공하는 이런 비아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극한의 환경, 뭐 사막이든 아니면 지진 많은 지역이든 아니면 추운 지역이든 이런 데에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부식성이나 이런 게 없이 잘 견딜 수 있게 이런 배터리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아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안정성 있는 테스트를 CATL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에서 지금 떨어뜨리는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충격 테스트, 물에 빠지는 테스트, 불에 이렇게 달궈지는 테스트도 이렇게 하고 있다. CATL 배터리가.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리도 하고 있고 배터리 안정성 테스트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도 이 독일 공장에서도 이렇게 CATL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CATL의 LF 배터리 이런 것도 지금 안정성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밀도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이게 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이게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CATL에서는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하는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디자인과 이런 거를 다들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더 안정성이 올라가고 더 밀도도 더 증가하면서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BYD와 CATL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저는 진짜 전 세계에 이런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원래 견제하기 위해서 서방에서 그 친환경 ESG 개념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더 많은 ESG를 발전하고 있다. 특히나 이 풍력도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부두에서 이제 부두 길이만 해도 130m에서 폭이 35m, 이런 뭐 엔진 블레이드, 허브, 기어박스, 가벼운 피치를 보관하는 것을 운송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항구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조선으로 이용해서 풍력을 제조하고 있고요. 풍력 이런 제조해서 다시 또 이렇게 풍력을 설치한다. 이 배로도 이제 풍력을 이렇게 수상풍력이죠. 수상풍력을 해상풍력, 죄송합니다. 해상풍력을 이렇게 제조를 해서 건설을 한다. 이게 규모가 지금 해상에 30km에 위치한 새로운 40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 단지는 13메가와트 이상의 터빈 뭐 이런 거 지금 16메가와트시에 6개 포함 이거를 갖추고 있고 이제 막 가동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빈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어서 잘 짓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세계는 누가 장악할 것 같냐, 이거 보면은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개발, 해상풍력 이런 걸 개발하는 거 보면서 정말 무섭다. 이 그리드가 개발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개발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쪽 분야에서도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기술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왜 뭐 저는 중국 찬양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요. 이게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있다. 지금 보면은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이런 풍력 발전을 중국이 계속 이 블레이드 길이만 이 풍력할 때 이 날개 있잖아요. 날개만 126m래요. 126m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개발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뭐 조선시대 때도 다른 외 나라들이 왜 일본이 더 발전하고 있을까,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통신사나 외교 사절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디 우리나라 군대가 안 좋다고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서 얼마나 그때도 사절단들이 찹찹했을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듣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이런 위정자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38기가와트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300기가와트의 해양 프로젝트가 다양한 계획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심해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상풍력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태양광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해상풍력이 석탄 발전보다 저렴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무서워진다. 이제 탄소 배출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욕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제는 미세먼지도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여기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제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석탄 이런 활용도, 그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도입되면서 뭐 전기차가 70% 이렇게 도입되면 이제 뭐 상하이나 이런 데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력을 갖고 또 고속철도 이런 것도 중국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간 고속철도를 2년 만에 2,400만 명의 승객이 돌파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용량이 270% 증가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 이 노선이 이게 성공이 거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거를 지금 모두 중국을 쫓아서 HSR의 TOT를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대1로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대1로도
그대로 잘 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더 원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뭐 맨날 우리 언론에서는 1대1로가 망하고 중국이 부채에 쌓여서 무너진다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중국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속아서 중국이 망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지금 산책을 하는 등산을 가는 60세 김모 씨는 지금도 뭐 중국이 망한다는 유튜브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고 1대1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와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흐뭇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참 문제다. 우리나라 정신승리할 때가 아닌데 참 이런 거 보면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비아디가 제가 말씀드렸죠. 5G 시장에서도 지금 비아디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로 하이엔드 뭐 TCU 이런 것도 생산하면서 비아디도 이런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다. 비아디 전자가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왕의 U7이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시굴보다 이 회전 반경이 작다. 그래서 이 크기는 큰데 회전 반경이 작아서 이게 엄청난 또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 테스트 영상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국 기술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테스트 영상 이렇게 보이시죠? 10m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비아디 양왕이랑 그다음에 시굴 크기만 봐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회전 반경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회전 반경이 시굴은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양왕 U7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한다. 근데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와, 이게 도는데 뒷바퀴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줄어든다. 미쳤네. 이거 보면서 진짜 이제는 10m에서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가동 범위 보세요. 대박이죠. 이렇게 크기는 이게 더 큰데 회전 반경은 더 적다. 왜냐하면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온다. 4.95, 4.85.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서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웨이의 아이토 있잖아요. 아이토 M9이 제가 6개월간 10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50만 대 이상의 판매량 1위를 달성할 것이다. 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지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SU7 있잖아요. 샤오미 SU7은 지금 계속 이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대단하다. 지금 뭐 처음에는 한 1000대 팔렸다가 그다음에 3500대 뭐 이게 5200대죠. 5200대 꾸준히 이렇게 팔리고 있는 6000대, 8000대, 9000대, 그다음에 11000대, 13000대, 16000대, 18000대, 2만대, 24000대, 27500 이렇게 계속 이런 인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6월 납품량만 1만 대가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 진짜 무섭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가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만 대의 SQM,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SQM 연간 5만 대의 자동차 용량이 되어 있고 1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나오고 1350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ABB 로봇이 50대 그리고 AGV가 21대 그러니까 21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영상도 아마 있을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공장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우즈벡 공장에 이런 것도 영상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로 지금 비아디가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우즈벡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시고 협상을 해서 우즈벡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우즈벡 공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즈벡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자동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컨테이너가 이렇게 옮겨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로봇들 50대의 로봇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쭉 보면 이게 다 그대로 설명을 하네요. 50대 이런 조립 로봇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립이 되고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AGV 로봇 있죠. 이 21대의 AGV 로봇이 이렇게 계속 옮겨주면서 이런 거를 해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동화가 되면서 이런 걸 딱 조립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 자동차가 나온다. 참 이런 기술이 계속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게 무섭다. 점점 테슬라처럼 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네, 도요타가 지금 GAC랑 협업을 해서 지금 스마트 운전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6의 빔의 라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오린칩
254 TOPS 이 속도를 자랑을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오린 칩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요타도 그렇고요. 도요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주행거리가 뭐 1000km, 1000km, 600km LFP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온은 1100km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과 이런 걸로 통해서 이 전기차 이런 기능은 중국에서 이런 기술을 가져와서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 중심이 이제 점점 되겠구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중국 중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짜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진짜 니오가 지금 독일의 쾰른 체험관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체험관 센터는 독일 쾰른 남서쪽 뭐 A1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이런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프 모터스에서 야 이거 가격이 미친 거 아닙니까? 가격이 와 지금 15만 위안이면 3천만 원대에 이 차량이 나오는데요. 6인승 SUV라고 합니다. 6인승 SUV인데 주행거리도 1000km가 넘어가고 있고요. 야, 배터리 순수 배터리는 520km 주행거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 확장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1095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데 3천만 원대에 6인승 SUV 차량이 나온다. 전기. 야 진짜 무섭다. 이런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3천만 원대에 이게 나온다는 게 이 가격대가 미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형이 몇 개 나오는데 네타도 또 신형 지금 변형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260달러부터 그래서 2천만 원대죠. 이 정도면 2천만 원대인가? 2천만 원대에 이게 나오는데 CATL의 센싱 배터리로 구동이 돼서 주행거리는 510km다. 그리고 21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 기능을 가진 게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 나온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로 갖춘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그리고 도요타는 지금 이건 나중에 할게요. 또 도요타가 이렇게 상하이에 이런 건물을 또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눈여겨볼 만하다. 테슬라 수준의 대우를 기대하면서 상하이에 전기차 공장을 추진을 해서 렉서스의 EV 생산하는 완전 자체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지금 상하이 당국과 논의 중이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도 다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를 중국과 합작을 해서 중국 기술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서워지는 거다. 이제 전기차 기능이나 기술들이 중국이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태양광을 경험한 외국인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태양광 이런 거를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을 했는데 야 유럽 아시아 센터 친구들과 함께 나는 중국 북서부 우르무치 바로 외곽 여기에서 지금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했다. 근데 야 이게 규모도 규모고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볼 수가 있고요. 공장은 놀랍도록 현대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여름에는 드론을 이용해 패널에 모래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드론으로 눈을 치운다. 그리고 로봇이 패널 조립을 하여 사막에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자동화네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속도는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녹색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게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경트럭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일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것도 또 내일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과학이나 이런 게 미국을 많이 공학을 추월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진짜 점점 뭔가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고요. 중국이 진짜 정말 차이나 전기차도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뭐 이렇게 주가는 지금 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장기로 가면은 오르지 않을까요? 테슬라랑 비아디랑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관련 특히나 리튬이 지금 잘 안 올라서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모아간다. 물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다 그냥 좋다고 보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정보 있으면은 또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많이 올려도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저의 찐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댓글 남길 때 찐이라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